자유한국당에게 두 번째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3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근거해서 국회 정상화의 길로 복귀할 건지, 아니면 다시 대결과 갈등의 막다른 골목으로 선택할 건지 다시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도 시작되었습니다. 민생을 저버린 더 이상의 태업은 우리 국민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을 해결해야 합니다. 서둘러 수경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하자고 하겠습니까? 국민 여망을 쫓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유일한 해법은 합의 정신에 따라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시간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목소리 큰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빠져 더 이상 민생을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헤드폰을 끼고 거기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절대 민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다시 공존의 정치를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이기 때문에 저부터 환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합의문에 의거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때에도 또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딛는 행보가 한반도 평화의 활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십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중국, 러시아 등 7개 나라의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실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도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미 협상 재개의 돌파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마련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 재개의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계기로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성큼 협상 재개의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조속한 현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미는 비핵화 이행의 과정과 순서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위해서는 비핵화 이행의 과정과 순서를 둘러싼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담대한 행보를 응원합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실무 협상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미 정상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통령이 2주 연속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국회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지목됐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이 25.6%였던 데 반해 국회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2.4%에 불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목리로 파행과 반쪽 운영을 거듭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싸늘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민심 역주행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어제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은 법적 근거가 허용하는 한 소관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괴변입니다. 우선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에게 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률을 다시 돌려보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발언은 타 상임위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체계 작구 심사에 국한된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적인 망언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딴 비상식적인 발언으로도 모자라 판사 출신 법사위원장의 위법적 발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망언 경진대회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소위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과거사 관련법,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 등을 무더기로 안건 조정 신청했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 안전 및 학생들의 교육권은 얼마든지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민생 폭거입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의 목적이 민생 파탄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된 의사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상임위 차원의 법안 논의와 추경 심사에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듯이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야 3당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거듭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시도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명분 없는 민생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여야 4당의 정상적 국회 운영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 중, 러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미 사이의 3차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합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공고화를 넘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실질적 조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할 예정입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건설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합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논의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와 연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명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이제는 우리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정치권 모두가 정쟁을 자제하고 한마음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6월 11일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15억 불 규모의 예평채가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되었습니다. 발행 물량 중 5년물 5억 불의 경우에는 발행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미국 국채의 금리에 불과 30bp만을 가산한 매우 양호한 조건 2.177%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IMF 위기가 닥쳤던 1998년 봄 5년 만기 예평채를 발행할 때 가산금리가 345bp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신용이 높고 향후 상환 능력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지금껏 가장 싼 금리로 우리 정부가 돈을 빌리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용도가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 향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도 더 나아져서 상환 능력도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중 간 무역 마찰, 4차 산업혁명의 태동, 전통 제조업의 급격한 경쟁력 하락, 고령화 등에 따른 국내 인구 구조의 변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고용 노동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전 산업 분야가 서로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함께 보듬으며 이 과정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아쉬웠던 점은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표 당선 후 25일 동안 소위 민생 투어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지옥의 현장, 회복불능의 경제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은 우리가 마주한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만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국정의 동반자답게 자유한국당도 하루속히 국회로 복귀하여 함께 민생을 살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이 문제를 연관짓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랍에미리트 측의 변심을 불러서 한국 원전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번에 수주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UAE의 민간 기업인 나와사는 근본 정비 사업자 선정의 의사결정 과정은 한국 정부의 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근본에 두 건의 정비 계약 체결은 사실상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실상 단독 수주에 실패한 정비 계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UAE가 최고위급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오히려 되살려낸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UAE를 공식 방문하셨고 또 올해 2월에 UAE의 왕세제의 방한 그리고 임종석 UAE 특보와 칼둔
협의, 또 산자부 장관의 UAE 방문 등 양국 간의 최고위급 원전 협력 강화를 통해서 정부는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이 수주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되살려낸 외교적인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와 UAE 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와 또 UAE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무관하다라는 점을 밝힌 점을 비추어 이번에 이와 관련된 언론들의 보도나 일부 야당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보도 형태로 인해서 한 UAE 간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국내 원전 산업의 국제적인 평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당초 이 금액이 3조 계약 기간이 15년이었는데 오히려 반쪽 아니면 3분의 1로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에너지 특위에서 이 내용이 일부 의원이 주장을 해서 언급이 된 바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추정이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규모를 재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기정사실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협상 당사자 간에 전혀 협의되거나 논의된 적조차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추정에 불과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한수원과 한전 KPS가 수행할 업무 범위는 기존에 논의해오고 있었던 정비 서비스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기존의 기대에 못 미치고 줄어든 그런 계약이었다라는 일부 보도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계약이 사실상 하도급 형태로 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의 원전 건설 주계약, 운영 지원 계약과 동일하고 또 이번 계약은 계약자인 한수원과 발주자인 나와 에너지 간의 정비 사업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하도급 하청 계약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번 계약은 한 UAE 간의 원전 협력이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 운영, 핵연료 정비 등 원전 전 주기의 협력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 기업이 그동안 해외 대형 원전 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원전 정비 서비스 사업 분야에도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요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런 가짜 뉴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26일 여상규 법사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한국당의 참여 없이 통과된 법안들을 돌려보내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반려하는 경우는 해당 상임위가 법안 재심사를 위해 요청한 경우이거나요. 또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법사위원회의 의견 또는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반려하고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반려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한 전례도 없는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는 그런 권한은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120일 뒤 상임위가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께서는 법을 모르고 법사위를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법 위에 설 국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회법에 맞게 법사위를 운영해 줄 것을 충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방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UA 정비사 계약 체결권은 과거 정부 때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60년간 최대 70조 정도의 원전 정비 계약을 한 것처럼 과대 포장 보도했던 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계속되는 이런 허위 사실에 가까운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동네 병원 2, 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난임 치료 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 동네 병원 2, 3인실 분야는 우선 1775개 동네 병원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인실 기준으로 최대 42,000원까지 환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또한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 관련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 125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될 예정입니다. 셋째, 난임치료 시술 분야에서는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 시행 30주년이자 문재인 케어 실시 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국민들이 보편적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확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